안녕하세요. 로봇 히어로에 대한 로망을 간직한 남자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네, 그 로망,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박사 김희철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입니까? 우리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아이언맨, 네. 쫙 이렇게 쏜 멋있는 아이언맨 있잖아요. 이런 로봇 히어로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오, 오늘 저만 믿으시고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교수님, 삼천만큼 사랑해. 나도. 교수님,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뭔가 그 복장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예. 예. 이 스파이더맨도 그렇고요. 또 아이언맨은 슈트 자체가 뭔가 그 힘의 원천이고, 예, 슈퍼맨도 그렇고 다 좀 특이해요. 아이언맨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현실에서도 그 입는 로봇에 대한 그런 열망이 한층 더 커지게 됐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로봇들이 혹시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으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죠. 우리 교수님께서 네. 로봇 박사 옷을 입었듯이 이 옷을 입으면 박사가 되는. 그런 옷이 있으면 좋겠는데 착용하면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로봇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정말 아이언맨을 진짜 정말 좋아합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피규어로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더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아이언맨 이미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옆에 네. 있잖아요. 예? 철, 김희철, 김희. 아이언맨.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투용 웨어러블 로봇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착용을 할 수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의 시작은 전투복부터였군요. 네, 네. 사실 모든 기술의 시작은 군사용 연구에서 시작되는데요. 헐크는 2011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그냥 느낌이 팍 오는 이 헐크.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헐크는 작은 등 모양으로 발판을 펼쳐 발을 올려놓은 모양의 그런 로봇인데요. 이 로봇을 입게 되면 90kg이 넘는 짐을 짊어지고도 빠른 걸음인 시속 16km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 90km를 지고도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야, 이거는 정말 전쟁에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헐크를 입으면 이런 힘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강력한 동력 공급 장치에 의해서 작동하는 티타늄 본체 덕분인데요. 무거운 짐을 나를 경우에 군인은 근골격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티타늄을 비롯해서 강력한 합성물로 제작된 그런 헐크가 이런 손상으로부터 군인을 지켜주는 거죠. 정말 천하무적, 맞는 갑옷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엑소S2, 예, 헐크와 같은 개념의 외골격 로봇인가요? 레이시온사의 엑소S2는 최초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이었던 엑소S1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요. 엑소S2는 최초 모델의 50%만 전력을 사용해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오, 멋있는데요.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널빤지 격파까지 대단합니다. 엑소S2는 자체 무게 68kg, 가반 하중 90kg으로 내연기관을 탑재해서 8시간 정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군사의 근육에 무리가 가거나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빨라서 두세 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와, 군대에서 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은데 이 엑소S2가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군 인력들은 더 전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헐크도 그렇고 엑소S2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언맨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군요.
군에서도 현재 당면한 수많은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로봇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골격 로봇들은 조만간 실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머지않아서 강력한 미래 병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국내산 웨어러블 로봇을 만나봅니다. 벡스는 베스트 엑소스켈레톤의 약자로 조끼형 외골격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개발한 상향 작업용 웨어러블 로봇이죠. 생산 라인에서 장시간 위쪽을 보면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보조하는 로봇입니다. 벡스를 이용하면요, 제조업, 건설업 같은 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정말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벡스는 2.5kg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요. 네. 최대 5.5kg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작업용 공구를 들었을 때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60대 고령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야, 정말 유용한 로봇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웨어러블 로봇이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벡스 외에도 HCX라는 의자형 착용 로봇을 개발해서 안전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해결책을 내기도 했죠. 네, 이런 작업용 웨어러블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소외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잼스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봇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잼스는 삼성전자가 2019년 초에 CES 2019에서 최초 공개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일단 굉장히 슬림하고요. 또 가벼워 보입니다. 잼스가 어떻게 보행을 보조하는 거죠? 잼스는 Gait Enhancing and Motivating System, 그러니까 보행 향상 및 이동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6초 정도면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저하, 질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죠. 잼스를 착용하면 정말 보행이 좀 더 쉬워지나요? 잼스 착용자는 보행할 때 20% 정도 힘을 덜 쓰게 되는데요. 또 엑서사이즈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네.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허벅지에 힘을 줘야 해서 근력 강화도 가능합니다. 벡스가 산업 근로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라면 잼스는 의료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잼스는 옷 밖이 아니라 옷 속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아무리 좋은 웨어러블 로봇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잼스는 굉장히 신박한 헬스케어 로봇인 것 같습니다. 와,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의족 로봇도 개발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생체공학자이자 로봇 과학적인 휴허 박사도 직접 의족 로봇을 디자인하고 개발했는데요. 그 역시 17세 때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한 경험이 있었죠. 그러면 바이오닉스 의족은 다른 일반적인 의족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이오닉스 기술로 개발된 의족 로봇은 남은 상부 다리의 신경 시스템하고 네. 하부 의족의 전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면 스스로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인간의 근육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럼요, 막 이렇게 뛰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실제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의족 로봇을 착용하고 100m를 12초대에 달린 기록도 있습니다. 와, 진짜 그렇다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의족 로봇, 다리를 잃어서 상실감에 빠진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엔 우리나라에서도 한층 더 스마트해진 로봇 의족이 개발됐는데요.
좀 더 많은 국내 환자들이 의족 로봇을 이용해 재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웨어러블 로봇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웨어러블 로봇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정말 착용하면 생각만으로도 몸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착용을 하고 사람이 말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네. 지시를 하면 웨어러블 로봇이 대신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신기하네요.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무선 BCI 장치를 설치한 후에 그 생각만으로 전신형 외골격 로봇을 작동시켜서 보행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언맨 출연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알아보셨네요. 예. 바로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인데요. 전 세계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재력가이죠.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앨런 머스크가 최근 이 BCI 프로젝트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준비한 프로젝트,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앨런 머스크의 비밀 회사였던 뉴럴링크가 최근 첫 공식 발표를 통해서 뇌 컴퓨터 연결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요. 뉴럴링크는 쥐와 원숭이의 뇌에 미세한 전자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실험 내용과 함께 관련 기술과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와, 뇌에 전자칩을 심는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무섭기도 한데 이런 시술이 사람에게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금 놀라셨을 텐데 두개골을 뚫고 뇌에 전극을 넣는다고 하니까 좀 공포스럽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진짜요? 예.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시술을 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네, 파킨슨병이나 수전증 환자의 그 떨림을 개선하고 우울증도 완화시켜준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신체 마비나 척추 손상, 시각 장애와 같은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인 거죠. 이게 사실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럼 이 뉴럴링크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두뇌를 컴퓨터와 연결시켜 디지털 정보를 뇌에 업로드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게 정말 근데 실현이 될까요? 네. 사실 뉴럴링크 프로젝트를 사람을 상대로 테스트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꽤 높죠. 네. 아쉽네요, 살짝. 예. BCI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을 해서 신경계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정말 국방, 의료, 또 재난 분야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간의 삶을 점점 더 다이내믹하게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 보완을 두고 전 세계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앞으로 아이언맨 수트처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웨어러블 로봇들이 더 다양하게 개발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한 몸처럼 공존하면서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실현하는 세상. 이제는 현실이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일하는 일꾼, 작업 지원 로봇.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